봄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행복한 2월 되시기를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미 우크라이나 공격을 시작했다고 본다며 혹독한 제재를 천명했습니다. 러시아 금융과 국가부채의 서방 금융권의 차입을 금지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재로선 미러 정상회담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4일로 예정됐던 미러 외교장관 회담도 취소됐습니다. 러시아 상원이 푸틴 대통령의 해외 파병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나 지금 당장 군대를 보내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이 빠르게 수그러들면서 전국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8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미 고메즈 연방하원의원이 아시안 증오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페셜 태스크포스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인단체를 포함한 아시안 단체와 아시안 증오범죄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허브 웨슨 전 LA 시의원에 대한 10지구 시의원 직무대행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10지구 시의원을 대신해 시의회에서 표결권을 행사합니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의 재외선거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선 총영사관을 비롯해 모두 4곳의 투표소에서 치러집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민생경제 100일 회복 프로그램에 착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거대 양당의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군소정당 후보들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대장동 김만배 녹취록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하루 종일 장외 공방을 벌였습니다. 잠잠하던 대장동 공방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위기가 고조되면서 하락했습니다. 유가는 배럴당 $10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LA로는 오늘 밤과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기온은 41도가량, 내일 낮 최고 58도가량 예상됩니다.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2월 22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미 우크라이나 공격을 시작했다고 본다면서 혹독한 제재를 천명했습니다. 우선 러시아 금융과 국가부채에 대해 서방 금융권의 차입을 금지하고 발트 3국에 주둔한 미군의 병력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은 KBS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파병 결정을 내린 러시아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행동은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이고 우크라이나 침공의 시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This is the beginning of a Russian invasion of Ukraine, as he indicated and asked permission to be able to do from his Duma. So let's begin to. I'm going to begin to impose sanctions in response. Far beyond the steps we and our allies and partners implemented in 2014. 우선 러시아 국책은행을 비롯해 러시아 금융기관들 그리고 지도층에 대해 서방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채 차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유럽이나 서방에서 금융 거래가 불가능하도록 러시아 정부와 그 가족으로 가는 돈줄을 끊겠다는 겁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에 미군 병력을 증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 have authorized additional movements of U.S. forces and equipment already stationed in Europe to strengthen our Baltic allies, Estonia, Latvia, and Lithuania. 그러면서도 동유럽의 미군 병력 증강은 방어적 조치일 뿐 러시아와 싸우길 원치 않는다며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We're going to judge Russia by its actions, not its words. And whatever Russia does next, we're ready to respond. 미국이 러시아에 강력한 제재를 내놓았지만 이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은 미국 정부로서도 큰 부담입니다. 당장 미국 휘발유 가격이 치솟은 데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이 느낄 고통을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현재로선 미러 정상회담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외교의 문을 완전히 닫아놓지 않았지만 러시아가 경로를 바꾸지 않는 한 외교는 성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미러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러시아의 긴장 완화 조치를 거론하며 이를 군대를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혀 정상회담 전제 조건이 러시아군의 철수임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했다는 판단에 따라서 예정됐던 미러 외교장관 회담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오늘 국무부에서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회담한 직후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24일 만나 유럽 안보에 대한 각 측의 우려를 논의하기로 했고 그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제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돼 더는 라브로프 장관을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라브로프 장관에게 회담 취소를 알리는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상원으로부터 해외 파병 승인을 받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나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으로 군대를 보내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러시아 상원은 현지 시각 22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요청한 러시아 영토 밖 군대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상원 승인 결정문에는 해외 파견 군병력 수와 활동 지역, 주둔 임무와 기간 등은 대통령이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파병 요청은 독립을 승인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으로의 군대 파견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상원에서 파병안이 승인된 뒤 기자들에게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두 공화국의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두 공화국과의 우호 조약에는 이 공화국들의 군사 지원을 포함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한 조항들이 있다면서 필요할 경우 우리는 맡은 책임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나 지금 당장 군대가 그곳으로 간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가능한 행동의 어떤 구체적 구상을 미리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는 현장에서 조성되는 구체적인 상황에 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결하는 최선의 해법은 현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포기하고 중립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소속 친러시아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무력 분쟁 해결을 위해 지난 2015년 체결됐던 민스크 평화협정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Минские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они были убиты еще задолго до вчерашнего признания народных республик Донбасса. И не нами, не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этих республик, а действующими киевскими властями. 푸틴 대통령은 또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영토는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을 포함한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 행정구역 모두를 포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 두 곳의 독립을 승인하고 군대를 파병한 것을 두고 침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전면적이고 비극적인 전쟁을 피할 수 있다며 러시아의 외교적 해법을 촉구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오늘 국방부에서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가진 회담에서 러시아 조치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를 보전을 직접적으로 훼손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특히 푸틴 대통령이 독립국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변함없이 확고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러시아의 평화유지군 파견 주장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오늘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화유지라는 개념의 왜곡에 대해 우려한다며 한 나라의 군대가 허락 없이 다른 나라 영토에 들어가면 그들은 결코 공정한 평화유지군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엄연히 우크라이나 영토인 해당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독립 승인과 파병은 유엔 헌장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방 조치라며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과 주권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이런 조치를 가리켜 민스크 협정에 대한 치명타라며 유엔 헌장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아니고 회원국은 헌장 전체를 수용하고 적용해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동유럽 지역에 F-35 전투기와 AH-64 아파치 공격 헬기를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는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내 병력 재배치 계획에 따라서 F-35 전투기 최대 8대를 나토의 동부 방면 작전 지역으로 이동시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발트해 지역에는 보병 800명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또 아파치 헬기 32대를 발트해 지역과 폴란드에 추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국방부 관리는 동유럽 지역 병력 전진 배치와 관련해서 동맹국을 안심시키고 나토 회원국에 대한 잠재적인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돈바스 지역에 대한 러시아 파병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EU 국가들도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독일이 러시아 가스관 연결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했고 영국은 군대를 추가로 파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U 외무장관들은 러시아에 대한 신규 제재를 만장일치로 합의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특파원입니다. 독일이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 노르트스트림2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연결 사업은 서방이 러시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핵심 제재로 손꼽혀왔습니다. 숄츠 총리는 가스관 사업 승인 절차를 중지하는 조치를 담당 부처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인 천연가스 사업 중단은 천연가스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독일 입장에서도 매우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Nun ist es an der internationalen Gemeinschaft, auf diese einseitigen, unverständlichen und ungerechtfertigten Handlungen des russischen Präsidenten zu reagieren. 영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이 있는 러시아 은행 5곳과 개인 3명에 대해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등의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존슨 영국 총리는 나토가 요청할 경우 군대를 추가 파병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The British people will support the UK government in doing that. I think that they have a right to defend their country and the UK will help them do that. 현지 시각 22일 EU의 인도태평양 전략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 파리에 모였던 EU 외무장관들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외무장관들은 러시아의 EU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제재안을 마련해 만장일치로 합의했습니다. But sanctions are only part of our response. Diplomatic efforts will continue to avert a new eruption of war. EU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이제 시작이며 곧 추가 제재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공동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5시 17분 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 각 프리웨이 구간들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110번 프리웨이 양방향 벌써부터 심한 정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10번 노스 방면은 101번 노스와 만나는 구간부터 10마일대로 속도 떨어지다가 구가 구간부터는 10마일 미만으로 더 처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틴 루터킹 블루버드까지 정체가 심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매닝 애비뉴 구간부터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110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 교차 구간까지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이 있는데요. 2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마드레 스트리트 구간 추돌 사고 조금 전에 발생했습니다. 105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크랜샤 블루버드 구간에는 히트앤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이브린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지아주에서 백인 남성 3명이 조깅을 하던 흑인 청년을 쫓아가서 총으로 살해한 동기는 피부색 때문이라는 배심원단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올해 88살의 그레고리 맥마이클과 35살의 아들 트래비스 그리고 52살의 윌리엄 브라이언에 대한 조지아주 남부연방법원의 증오범죄 혐의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유죄를 판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2월 조지아 브론즈웍에서 조깅을 하던 25살의 흑인 청년 아머드 아버리에게 총을 쏴서 숨지게 했습니다. 이들은 동네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의 범인으로 아버리가 연루된 것을 의심해서 추격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피부색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리는 단순히 운동을 하고 있었다고 파악이 됐으며 범죄에 연루됐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배심원단은 이들의 범행 동기는 아버리가 흑인이라는 인종적 편견 때문이라고 판단해서 증오범죄에 대한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 안전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강력범죄가 잇따라 지하철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지난주 금요일 밤인 지난 18일 저녁부터 프레지던트 데이 공휴일인 어제까지 뉴욕시 지하철 곳곳에서 8건의 중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일련의 강력범죄 사건들은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이번 주부터 노숙자를 몰아내고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가 배치를 늘리는 등 지하철 안전계획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직후에 발생한 것입니다. 지난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모든 지하철에 경관을 둬야 한다며 취임 후 1,000명의 경찰관을 추가 배치하는 등 지하철 안전 회복에 공을 들여온 애덤스 시장에게는 더욱 뼈아픈 결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국에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이 빠르게 수그러들면서 한때 80만 명을 넘겼던 하루 신규 확진자가 8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기준 전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89,024명인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는 2주 전보다 65% 줄어든 것입니다. 특히 신규 확진자가 팬데믹 기간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달 14일에 80만 6,795명과 견주면 1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전국에서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던 지난해 12월 1일에 하루 평균 확진자가 86,559명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오미크론 확산 이전 수준으로 거의 돌아간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기 시작해서 올 1월 14일을 정점을 찍은 뒤 다시 그로부터 약 한 달 일주일 만에 오미크론 확산 이전 상황으로 복귀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서 전국 49개 주에서는 주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이미 해제됐거나 해제될 전망입니다. LA 카운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88명, 사망자는 36명이 보고됐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1,276명이며 이 가운데 279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325명이며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6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760명, 사망자는 55명이 보고됐습니다.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의 재외선거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는 총영사관 투표소를 비롯해서 4군데 투표소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자세한 소식 정현호 기자입니다. 20대 한국 대통령 선거의 재외선거가 23일부터 28일까지 엿새 동안 진행됩니다.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는 LA 총영사관 2층과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 샌디에고 한인회관, 그리고 애리조나주 메사의 아시아나 마켓에 추가 투표소가 운영됩니다. LA 총영사관에 마련된 투표소는 23일부터 28일까지 엿새 동안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그 외 나머지 3군데 투표소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동안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유권자들은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한국 정부가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투표소를 방문해야 하며 재외선거에는 반드시 영주권 카드나 비자 원본을 소지해야 합니다. 김범진 재외선거관입니다. 대개는 이제 아이디만 있으면 투표를 하실 수가 있는데 영주권하고 비자 원본을 요구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재외선거인이라고. 그분들은 그게 있어요. 그 원본을 제시를 해야지 투표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본인이 영주권 있으시고 그다음 비자 있으시면은 그냥 다 원본을 가져오시는 게 안전하게 투표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사본은 안 됩니다. 영주권 사본, 비자 사본은 저희들이 투표를 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투표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기하는 동안 적정 거리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제 이 LA 총영사관에 투표하러 오실 때는 좀 주차가 약간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은 조금 주차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좀 감안하셔서 근처에 있는 조금 마트나 이런 데 좀 차를 세우시고 조금 도보로 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차 대책을 마련하긴 했는데 이게 또 한꺼번에 사람이 몰리게 되면은 또 주차가 약간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최근 미주 곳곳에서 불법 선거운동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김범진 선고관은 이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습니다. 신문광고 내시거나 밖에서 집회하시거나 하시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되니까 다만 이제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기타 뭐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거는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니까. 이번 재외국민 투표는 LA 총영사관을 포함해 전 세계 115개국에서 재외유권자 22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투표가 마무리되면 한국으로 회송돼 선관위에서 보관하다 대선 당일인 3월 9일 한국 부재자 투표지와 함께 개표가 진행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허브 웨슨 전 LA시 의원이 10지구 직무대행에 임명됐습니다. 시의회는 오늘 누리 마르티네즈 시의회 의장이 상정한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웨슨 전 의원이 직무대행을 맡게 됨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시의회에서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의 혐의가 사라지거나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에 직무대행의 효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웨슨 전 시의원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0지구 시의원을 역임한 뒤 임기 제한법에 의해 물러났습니다. LA시가 총 177마일 구간에 대한 속도 제한을 변경합니다. 시의회는 77개 지역에서의 제한 속도를 현재보다 5마일 낮추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속도 제한 변경 조례안은 에릭 가세티 시장의 서명 절차만 남겨놓게 됐으며 가세티 시장이 서명을 하면 서명일로부터 한 달 후에 발효가 됩니다. LA시 교통국은 시속 20마일로 주행하는 차량에 사람이 치일 경우 생존 가능성은 90%지만 40마일로 달리는 차량에 치일 경우에는 10%만이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도로의 제한 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메가더팍 일부 구간에 대한 재단장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길 세디오 시의원 사무실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시작됐던 메가더 공원 재단장 공사가 마무리돼 오늘부터 일반인들의 출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총 150만 달러 비용이 투입된 이번 재단장 공사를 통해 7만 5천 스퀘어핏에 달하는 인도와 주차장 아스팔트가 새롭게 포장됐으며 LED전 등 26개가 설치됐고 60그루의 새 나무도 심어졌습니다. 공사 구간에 설치됐던 펜스 철거 작업은 오늘부터 시작돼 금요일이면 완전히 제거될 것으로 보입니다. 펜스 철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윌셔 블루버드와 파크뷰 길에서만 공원 입장이 가능합니다. LA 카운티에서 진행된 불법 총기 단속을 통해서 100여 정의 불법 총기가 회수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아주사와 파사디나, 포모나 등 LA 카운티 내 51개 도시에서 닷새 동안 진행된 이번 단속을 통해서 8정의 고스트건과 19정의 라이플, 그리고 권총 55정 등 모두 119정의 총기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4만 9천여 개의 탄창도 함께 압류됐고 13명이 불법 총기 소지 혐의 등으로 체포됐습니다.
LA 시티 칼리지의 첫 한인 교수 평의회 의장이 탄생했습니다. LA 시티 칼리지는 미키 홍 교수를 2021-2022학년도 교수 평의회 의장으로 선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홍 교수가 맡은 교수 평의회 의장은 각 대학 대표로 캘리포니아주 교육 규정과 정책이 마련될 때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로 임기는 총 2년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LA 시티 칼리지 한국학 프로그램 디렉터를 맡고 있는 홍 교수는 교수 평의회 의장으로서 한국학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LA 시티 칼리지와 한인 사회와의 교류에도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LA 한인회가 저소득층을 위한 메트로 할인 프로그램 신청 대행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한인회는 LA 메트로에서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추가 할인 프로그램인 라이프 프로그램의 홍보와 신청을 돕기 위한 기관으로 선정돼서 10만 달러의 지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KYCC, 화랑청소년재단, 카시센터, 그로스 LA, 그리고 반재범센터 등 5개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LA 지역 곳곳에서 라이프 프로그램에 관한 홍보와 신청을 돕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오전 첫 홍보 활동을 시작했으며 오는 25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올림픽 블루버드와 웨스턴 애비뉴 인근 버스 정류장에 부스를 설치하고 신청 대행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CBB은행 얼바인 지점이 오늘 5번 프리웨이와 근접해 접근성이 편리한 헤리티지 플라자로 이전 오픈했습니다. 새롭게 문을 연 얼바인 지점은 한인 상권이 활발히 형성된 지역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CBB은행은 이번 얼바인 지점 이전 오픈 기념으로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 신규 비즈니스 체킹 또는 비즈니스 어널리시스 체킹 계좌를 오픈하는 고객에게 $500 캐시 보너스 지급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현재 CBB은행의 비즈니스 체킹 또는 비즈니스 어널리시스 체킹 계좌가 없는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새로 오픈한 얼바인 지점에서 직접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은 은행 홈페이지 www.cbbbank.com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타운과 로컬 소식 간추려드렸습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제공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한국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격전지인 수도권을 찾아서 코로나 극복을 강조하며 당선이 되면 즉시 민생경제 100일 회복 프로그램에 착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오늘은 충청 지역 집중 유세에 나섭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어제 수도권의 번화가를 찾아 코로나 대책을 앞세웠습니다. 영업 제한도 심해서 어려운 데다가 사실 너무 경제가 위축돼가지고 서민들 주머니가 비었습니다. 그렇죠? 지난 2년간 국민 손해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당선 즉시 민생회복 100일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진 빚도 없애주겠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채무 다 정부가 인수해서 채무 조정하고 필요한 만큼 탕감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평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발언 등을 겨냥한 것으로 안보 포퓰리즘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윤 후보가 집권하면 국민들은 흥겹게 촛불 집회를 하다가도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난 같습니까? 군인들이 나라를 지배하던 시대 그때보다 더 엄혹한 모든 전직 검사들이 온 나라를 다 지배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첫 방송 연설에선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을 때 삶이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 실적으로 체험시켜드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충남과 세종, 충북, 청주 등을 잇따라 찾아 충청권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충남과 전북을 찾아 현 정부가 좌파 이념으로 무장됐다며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습니다. 오늘은 목포 등을 방문해서 이틀째 호남 민심 공략에 나섭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서해안을 따라 유세를 시작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위기에 강한 경제 대통령이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나라의 질서가 잡히고 도대체 경제가 성장이 되겠습니까? 현 정권을 향해선 좌파 사회혁명 이념으로 무장됐다고 또 북한을 대변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색깔론을 제기했습니다. 꼭 북한 어디 노동신문이나 당 기관지 같은 데서 나오는 거랑 같은 얘기를 늘 하지 않습니까?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것은 국민들이 집을 갖게 되면 보수화될 거라는 생각에 일부러 그랬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다만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닌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에서 국정을 이끌었던 정치인들과는 협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남을 찾아선 어느 지역에도 빚진 게 없다면서 지역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대구에 가서도 호남이 발전해야 영남이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발전한다고 대구의 영남의 중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방송 연설에선 선거의 본질은 권력에 대한 심판이라며 정권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전북 정읍 동학농민혁명운동 기념관을 찾은 뒤 전남 목포와 신안을 방문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과 국민 통합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일제히 거대 양당의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심 후보는 대전 충남을 찾아서 거대 양당 후보의 안중에 서민은 없다고 일가를 했고 안 후보는 고향인 부산에서 양당을 상대로 홈런을 치는 퍼포먼스로 지지율 반등을 노렸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대전을 찾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부동산 세금 완화를 비판했던 TV토론의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집 없는 서민과 비싼 월세에 시달리는 청년들은 안중에도 없다며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집권 야당 이재명 후보 요즘 뭐라고 합니까? 일체이당화법입니다. 제1야당 후보 윤석열 후보 뭐라고 말합니까? 20억짜리 집 갖고 있는 사람 갑부 아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부동산의 불로소득을 환수해 질 좋은 공공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편도 함께하며 깨끗한 가족 이미지를 부각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는데 제가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 되고 양대 정당 후보들의 가족들은 어디에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고향인 부산을 찾아 거대 양당을 향해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뭐해라! 마이 부었다 부산의 아들로서 일을 내겠다면서 적폐교대가 아닌 정치교체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단지하겠습니다. 비비쁘겠습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낸 배우자 김미경 교수도 참석해 남편을 선택하면 선한 사람들의 정치가 시작되는 거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실패를 겪으면서 안철수 굉장히 단단해졌습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충북 음성을 찾아 사자 TV 토론 내용이 한심스러운 수준이었다면서 경제부총리 출신인 자신의 전문성을 강조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20대 대선에 출마한 군소정당 후보들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 비판부터 이색적인 공약까지 유권자 이목을 끌기 위한 방법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군소정당 대선 후보들은 이른바 튀는 공약으로 존재감을 부각했습니다. 재원 마련 대책 등 현실성보단 선명성을 앞세워 일단 유권자 관심을 끄는 데 주력했습니다.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을 18세 이상 1억씩 대통령 당선 2달 안에 드리겠습니다. 18세부터 100세까지가 4,200만인데 그거 따져보니까 4,200조가 필요해요. 여야 대선 후보 공약을 비판하며 차별화를 시도했고 65만 원의 기본소득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기본소득은 골목 경제를 살리기 위한 소비지원금 수준입니다. 핵발전을 찬성하시는 우리 윤석열 후보님의 그 집 지하에 핵 폐기물을 이쁘고 안전하게 저장해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 노동자 권리 강화를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700만 노동자까지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전국민 노동법 시대를 열겠습니다. 다만 정책 경쟁을 비롯한 토론회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주장도 적지 않았습니다. 4.15 총선 이후 대한민국 선거가 부정부패 조작으로 국민 주권이 강탈당했다. 군소 후보 가운데 새로운 물결 김동연, 우리 공화당 조원진 후보는 이번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최근에 공개된 대장동 김만배 녹취록의 내용을 두고 왜곡을 했다, 아니다라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하루 종일 장외 공방을 벌였습니다. 잠잠하던 대장동 공방이 다시 격화되는 기류입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논쟁은 이 부분에서 시작됐습니다.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거 들어보셨죠? 그 녹취록 끝부분을 가면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까지 다 좀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떠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 간 녹취록 내용을 두고 서로 연루설을 제기한 겁니다. 이재명 게이트라고 있다고요. 그 녹취록 중에 내세요. 지금 허위 사실이면 후보 사퇴하시겠습니까? 아니 저도 들었으니까요. 후보 간 충돌 여지는 종일 이어졌습니다. 윤 후보 측 녹취록을 고의로 왜곡했다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공개했던 녹취록 앞뒷부분을 내놓고 김만배 씨의 좋으신 분 언급 등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지칭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몇 가지 사실에 허구를 넣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빼고 윤석열 후보를 주어로 밀어 넣었다는 것이죠. 민주당은 무슨 왜곡이냐며 이재명 게이트 언급이야말로 맥락 없는 발췌라고 했습니다. 발언이 있기 사흘 전 이 후보의 선거법 재판 무죄 판결이 나와 이걸 지칭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날아갈 줄 알았는데 이재명이 무죄 받아서 다 살아난 바람에 라는 식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저희는.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녹취록이 조각조각 공개돼 앞뒤 맥락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두고도 논쟁이 번졌습니다. 2010년 5월 이후 추가의 주식 거래가 있었는지, 주식 거래에서 돈을 버는 게 있는지. 두 번째로 주식했죠. 두 번째로 처가 아니 손해 본 것도 있고 뭐 좀 번 것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그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의 마지막 시점이 2010년 5월이고 손해봤다는 그간 주장과 달라진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2010년 5월 이후 기간엔 이익을 봤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소식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L,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경제 소식 이어집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욕 증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위기가 고조되면서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482.57포인트가 하락한 33,596.6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44.11포인트가 떨어진 4,304.76, 나스닥 지수는 166.55포인트가 빠진 13,381.5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배럴당 $10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지난주 금요일보다 $1 28센트가 오른 배럴당 $92 35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3월물은 오늘이 만기로 내일부터는 근원물이 되는 4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지난주 금요일보다 $1 70센트 상승한
배럴당 91달러 91센트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집값이 저금리와 공급 부족의 여파에 역대 최대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주요 도시들의 평균 집값 추세를 측정하는 스탠더드 앤 푸어스 코올로지 케이스 쉴러 주택가격 지수가 지난해 연간 18.8%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 1987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34년 만에 가장 높은 연간 상승폭입니다. 10개 주요 도시 주택가격 지수는 17%, 20개 주요 도시 주택가격 지수는 18.6%가 각각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닉스와 템파, 마이애미가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도시 1위에서 3위까지를 차지했으며 특히 피닉스는 31개월 연속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도시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무른 전국의 주택담보대출금리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강해진 넓은 집 선호 현상이 주택 수요를 자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가상화폐 시장도 출렁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현재 1.85%가 하락한 38,029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2주 만에 최저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더리움도 오늘 한때 2,503달러까지 떨어졌었지만 이 시간에는 2,600달러를 회복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가격은 증시와 기술주 등 위험자산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위기가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 가상화폐 가격이 상당한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전국의 2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둔화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오늘 2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110.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월치인 111.1보다 낮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이코노미스트 예상치인 109.5보다는 높았습니다. 2월 현재 여건 지수는 145.1로 전월치인 144.5보다 개선됐습니다. 다만 2월 기대 지수는 87.5로 전월 수정치인 88.8보다 낮아졌습니다. 린 프랑코 컨퍼런스 보드 경제지표 부분 선임 디렉터는 지난 1분기 경제가 확장세를 보였지만 아직 모멘텀을 얻지는 못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단기 경기 기대감은 둔화했는데 이는 올해 상반기 성장세가 다소 둔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2월 리치먼드 지역의 제조업 활동이 전월 수치에서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은 오늘 2월 제조업 지수가 1로 지난달에 8에서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10도 크게 밑돌았습니다. 1월 수치는 8로 수정되진 않았습니다. 리치먼드 연은은 출하 지수와 신규 수주 지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전체 지수가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2월에 고용이 증가했으며 많은 제조업체가 고용을 늘리고 임금을 인상했다고 보고했다고 연은은 전했습니다. 리치먼드 연은은 숙련기술 가용 기대지수가 마이너스 영역에 있어서 앞으로 최소 6개월간 기업들이 구인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기 모멘텀이 대폭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진정되면서입니다. 정보제공업체인 IHS 마켓에 따르면 2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인 PMI 예비치는 57.5로 전월치인 55.5를 상회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전문가 전망치였던 52.2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2월 서비스업 PMI 예비치는 56.7로 전월치인 51.2 대비 대폭 개선됐습니다. IHS 마켓의 크리스 윌리엄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했던 방역 지침이 다시 완화하면서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며 수요가 다시 회복됐고 직원 부족과 공급 부족 상황이 개선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장세와 수요가 회복되는 동시에 물가 압력이 가중하고 있다며 이 설문 결과는 연준의 더 공격적인 긴축에 대한 우려를 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2주 넘게 황금 시간대에 방송이 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올림픽 주간 방송사인 NBC 유니버셜을 인용해서 베이징 올림픽 시청률이 역대 동계올림픽 중 최악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MBC 유니버설의 스트리밍 서비스인 피콕을 포함해서 NBC 계열사를 통해 중계된 베이징 올림픽을 본 시청자는 하루 평균 114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 전 평창 올림픽 시청자인 1980만 명과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베이징 올림픽의 흥행 참패는 대회 개막 이전부터 제기된 인권 문제 등 각종 논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메이저리그 노사가 직장 폐쇄 후 가장 긴 시간 동안 협상을 했습니다. AP는 어제 MLB 사무국과 구단, 선수 노조가 플로리다주 주피터의 로저딘 스타디움에서 예전보다는 높은 강도로 협상을 했다며 직장 폐쇄 이후 가장 오랜 시간 대화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극적인 협상 타결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어제 구단 측은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을 얻지 못한 젊은 선수들에게 주는 보너스 풀의 규모를 기존 1,500만 달러에서 2천만 달러로 상향해서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선수 노조가 원하는 1억 1,500만 달러와는 차이가 큽니다. 구단은 드래프트 지명권 추첨 대상 팀을 한 팀 늘려서 4팀으로 제시했지만 선수 노조는 8팀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22일 오늘도 협상을 이어가게 됩니다.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이 남자 대표팀과 같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 6년 동안 벌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AP에 따르면 이른바 남녀 동일 임금 소송을 벌여온 여자 축구대표팀 선수들과 미국 축구협회는 2,400만 달러 규모의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합의에 따르면 미국 축구협회는 여자 선수들에게 총 2,2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여자 선수들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6,600만 달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아울러서 2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서 여자 선수들의 은퇴 후 생활을 지원하고 여자 축구 발전을 위한 사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미국 축구협회는 또 여자 대표팀 선수들에게 월드컵 대회 보너스를 포함해서 남자 대표팀과 같은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2월 22일) 화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 전해드립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LA 카운티와 벤츄라 카운티 일대에 내려진 강풍주의보 오늘 저녁 6시까지 발효 중입니다. 벤츄라 카운티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가 오늘 밤 늦게부터 내일 아침 9시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LA 오늘 밤 바람이 10마일에서 20마일 정도의 속도로 불다가 밤늦게는 5마일 정도로 줄어들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41도까지 낮아지겠고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면서 낮 최고 기온 58도가량 되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더 낮아진 36도까지 내려갑니다. 한편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오렌지 카운티 지역 59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56도, 해안 지역도 5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밤 대체로 맑은 날씨 보입니다. 바람은 10마일에서 20마일 정도로 불겠고 밤 최저 70도, 내일은 맑은 날씨에 낮 최고 81도, 밤 최저 69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오늘 막바지 겨울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은 0도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내륙은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추위는 오는 금요일부터 누그러집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맥도날드 제공 날씨였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환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진행됩니다.